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이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하스탁 세 가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스탁은 역시나 JP모건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가 신의 한 수였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호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상승했던 JP모건이었는데 다른 금융주들은 대부분 주가가 또 부진했고 실적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JP모건은 이 붕괴 위기에 놓였던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했던 게 호실적의 배경이 됐다고 합니다. 실적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JP모건은 월가를 대표하는 은행이자 그렇죠. 역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한마디가 주시장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분이라서 여전히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주말에 발표된 주당 이익은 4.37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망치보다 좀 좋게 나왔고요. 매출도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극적으로 타사를 인수한다거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계좌를 옮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쪽에 이어졌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금리는 올라간 상황에서 대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은행 업계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좋게 나온 그런 결과치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얘기를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소비자들의 재무 상태는 여전히 건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세, 소비의 성장세는 약간 둔화될 수 있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는 지속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다른 얘기지만 뉴욕타임즈에서 주말에 특집으로 보도한 얘기가 결국 미국의 관광객의 얘기하는데요. 혹시 그 넷플릭스의 어떤 유명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그 파리에 간 에밀리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게 시즌 1, 2를 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요. 그랬죠. 특히 시즌 1이 나왔던 시기가 딱 팬데믹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시즌 1, 2를 뜨면서 파리에 대한 로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에 간 미국 사람들이 2019년 대비 지금 8%에서 12%까지 늘어났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분들 미국 사람도 저러나 하지만 에밀리가 전 뭐 기억이 안 나지만 에밀리가 썼던 빨간색 모자가 유명하게 있는 모양입니다. 다들 그걸 쓰고 다닌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미국인들의 폭발적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품목이나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겠죠. 미국인들의 소비가 왕성하다는 얘기를 제이미 다이먼도 회장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노동시장이 약간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슬로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자리가 또 줄어든 건 아닙니다.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미국 경제가 물론 여전히 소비의 둔화는 여러 가지 경고의 목소리도 있고 하반기 이후에는 분명히 둔화될 것이 더 커질 수 있다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시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금융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블랙라이트라든가 시티그룹,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물론 NS도 섹터가 다르지만요. 웰스파고까지 하면서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은 생각보다는 좋게 났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공통적인 점은 이 그림은 각 은행이 발행한 신용카드의 사용액인데요. 제일 위가 JP모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웰스파고 시티그룹인데요. 이게 당연히 3년 전, 2년 전, 1년 전 올해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의 사용이 좀 줄어드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현금 사용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파리의 미국인 관광객이 아주 폭주하고 있고 미국의 관광객을 대상하는 소위 우리를 보면 여행 가이드들이 정신없을 정도 바쁘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어떤 반영된 분위기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 하는 소위 렌트카들이 있지 않습니까? 렌트카에서 미니밴 해갖고 이제 소형 그룹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값이 또 올라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미국인의 소비를 보여주는 단적인 얘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도 70포인트가 넘어갈 정도로 미국의 소비 경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여행 때문일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되는 부분일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하스탁입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 데커스 아웃도어입니다. 꾸준히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호실적 랠리를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언급을 했었겠죠. 이번에도 실적 시즌을 맞아서 기대감을 높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번 분기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요 데커스는 기본적으로 보면 지난 주말에 고점이 약간 쉬었지만 종말에는 약간 또 올라가면서 여하튼 그림을 보시면 사상 최고가를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기업이라고 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데커스 하면 저게 뭐야 하는 분 계시겠지만 브랜드를 보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어그란 걸 갖고 있습니다. 요즘 또 어그를 누가 신냐 하지만 어그가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미국에서 다시 부밍하고 있고 맞습니다. 국내에도 아마 어그 요즘 예전에 생각했던 어그랑 약간 다른 어그를 많이 신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좀 연예인들 이런 셀럽들이 신고 나서 유행인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게 하나의 어그가 있고 지금까지는 어그가 제일 매출 비중이 큰데요. 저 왼쪽에 보시면 호카란 브랜드가 지금 빠르면 내년부터 해서는 매출이 1위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호카를 누가 신냐 하지만 요즘 여러분들 일부 백화점에 가면 호카 브랜드만 사람이 많다는 거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의 전형적인 심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호카 자체의 매출의 성장률만 보여드리면 2015년에 80%가 늘어났고요. 2019년에 45%, 2020년 팬데믹 때도 58%, 2021년 62%, 2020년 56%, 올해도 또 67%가 지금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압도적인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수많은 브랜드가 있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이키도 약간 슬로우한 건 사실인데요. 문제는 나이키도 제가 나중에 더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나이키가 5월까지 부진했는데 6월부터는 매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또 늘어났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소비의 그런 관점에서 예. 여러분들 시장을 좀 봐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겠고요. 네. 참고적으로 월가의 투자 의견을 보면 올해 들어서 압도적으로 투자 의견을 올리거나 특히 최소한 목표 주가는 다 올리는. 네. 여러분 다 자세히 나중에 보셔야 되겠지만 딱 초록색이냐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초록색이 보시면 압도적으로 오른쪽 전부 다 초록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초록색 나왔다면 목표 주가를 줄줄이 다 올렸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과 우리는 애널리스트 약간 차이는 미국 애널리스트는 그냥 객관적으로 최대한 뭐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발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시장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초록색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나 이 칸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만큼 커버하는 기관들이 많다는 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겠죠. 데커스 아웃도어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세 번째 핫스탁은 AMD입니다. 엔비디아 잡으러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뭐 AMD랑 사실 라이벌처럼 느껴졌었는데 최근 어느 순간부터는 엔비디아가 확 치고 나가면서 AMD가 조금 처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도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죠. 그럼요. 거의 200% 예. 올라갔는데 AMD도 뭐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하지만 AMD도 지금 나쁘진 제일 많이 않아요. 올라간 것 중에 예. 6인가 5위로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까지 지금까지 한 80%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워낙 앞서가는 엔비디아가 워낙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AMD 갖고 있는 분들은 소위 아쉽죠. 상대적으로 이제 예. 올랐지만 뭔가 아쉽고 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확고한 시장 지배를 갖고 있고 AMD는 일단 소위 AI라든가 이런 쪽에 좀 쫓아가려는 소위 GPU 시장에서 쫓아가려는 입장이라고 다들 인지하실 것 같고요. 역시 AMD는 데이터 센터 여전히 앞으로 커지는 시장이고 분명히 거기 참여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PC 수요에 상당히 연동돼 있다. 이런 것이 여전히 좀 약간은 한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인 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의 장기 성장 전망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AMD도 좀 보셔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를 11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35달러까지 올려놨고요. 인공지능 시장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시장의 소위 그 입지의 강화 가능성에 주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시장은 이것과 상관없이 가장 고성장을 하고 있는 주요 섹터 중에 하나라고 그럼요.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2030년까지 평균 45에서 많게는 60% 넘게 성장한다. 연평균이면 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곳들도 꽤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실적 실질 때마다 발목을 잡는 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PC 수요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도 글로벌 PC 수요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 시장에서 특히 이런 신규 시장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 이상의
소위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가 분명히 AMD가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금년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실적 회복을 하면서 향후에 2년 동안 고성장이 기대된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들의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월가의 투자 의견은요.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 의견의 상향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분기에 전체로 좋지만 투자 의견이 확 늘어났다기보다는 조금씩 올리는 와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번에 코엔이 좀 많이 올렸다라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서가는 게 엔비디아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워낙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AMD에 분명히 한 역할이 기대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역시나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경쟁사지만 그래도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가 있겠죠. 코엔증권에서 또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으니까요. 앞으로도 AMD도 엔비디아 잘 쫓아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기대되는 주식 리스트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아시다시피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됐다라고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과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한 20개 정도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럼 이제 2분기의 실적 시즌에 우리가 어떤 주식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검색하고 일단 찾아보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종목을 뽑은 리스트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이익 성장률이 높았던 기업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이익 성장이 얼마큼 높았냐는 것인데요. 기준은 최근 5년 동안에 평균 20% 이상 성장한 기업들의 리스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퀄리티 지표와 모멘텀 지표가 모두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퀄리티는 뭐냐, 모멘텀이냐 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퀄리티라는 걸 우리를 보면 뭐 우량 기업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의 퀄리티 기업 마찬가지 성장주 가치주는 정확한 기준들 다 제시하고 있는데요. 퀄리티 기업이라는 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재무 구조가 안정돼 있고 투자 수익 비율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건 ROE가 높다, 뭐 ROIC가 높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렇죠. 부채 비율이 작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기준을 우리가 점수를 했을 때 이들이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모멘텀 지표입니다. 모멘텀 지표 하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들 특히 일반적으로 뉴스에 이제 많이 저희 경쟁 방송 보신 분들의 생각하시는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멘텀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얘기할 때 보면 그냥 미국에서 간혹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멘텀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 보면 앞에 다양한 또 다른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다. 뉴스 모멘텀 있다 많이 들으셨죠? 예. 뉴스 좋은 뉴스가 있으면 뉴스 모멘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가 수급 모멘텀. 수급이 갑자기 좋아진다. 뭐 국내 기관이다, 뭐 자사주다, 아니면 또 외국인이다. 그래서 그럴 때 수급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또 많이 들어가는 거가 뉴스 모멘텀 있다는 얘기가 한국에서 많이 합니다. 해외에서도 하지만 거의 그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모멘텀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이 있다. 뭐 이럴 때 뉴스 모멘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왜 길게 말씀드리냐면 그 모든 것을 미국 주식할 땐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특별한 앞에 어떤 관용적 표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테마적 모멘텀 있다. 그런 거를 갖고 씁니다. 그래서 뭐 테마 모멘텀 있다는 말 쓰지만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흔히 모멘텀 있다 없다 할 때는 99%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는 그것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기준을 갖고 합니다. 그걸 볼 때 현재 하루하루의 주가 무브먼트도 있겠지만 20일 이동평균이 올라간다거나 50일 이동평균이 올라가나 200일 이동평균이 올라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골든크로스가 났다. 그런 거를 다양한 점수와 갖고 하는 게 모멘텀 지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 나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기준으로 뽑은 그림의 종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그렇겠네요. 보셔야 되겠습니다. 애플은 워낙 많이 말씀드리니까 넘어가겠고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액티비전 블리저드 인수해서 관련해서 그런 가처분 신청했는데 이제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주말에 그걸 FTC 한 번 더 했는데 그거마저 기각됐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에 그런 추가적인 얘기 나오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의 거의 마무리 수준까지 그렇겠네요. 나올 수 있다는 예.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신타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신타스는 저희가 방송에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 주식이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이 기업은 뭘 하는 기업이냐면 여러분들 대기업들이나 어떤 그 유통망 가면 유니폼을 공통된 유니폼 있지 않나요? 네네네. 그걸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요. 그걸 이제 아예 거의 독과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선하네요. 네. 이런 그 신타스라는 회사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데커스가 여기 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소위 이제 주택 건설업체로 대표적인 톨 브라더스도 여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준을 갖고 뽑은 주식이 10종목 정도 되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익 성장률과 퀄리티 지표, 모멘텀 지표가 우수한 기업들 중심으로 꼽아주셨고요. 실적 시즌은 국내 증시에도 연동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굿모닝 글로벌 당분간 꾸준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선곡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